우리가 함께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우리 역사상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내고 국토를 폐허로 만든 한국전쟁. 하지만 우리는 온 국민의 땀과 눈물을 원동력으로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빠른 기간에 눈부신 발전과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 1953년 7월의 휴전협정. 그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흔드는 안보 위기의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한반도 안보 위기. 북한이 오늘 6차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핵실험입니다. 기상청은 핵실험으로 인한 인공 지진의 규모를 5.7이라고 밝혔는데 지난 5차 핵실험 때보다 위력이 대여섯 배 이상 강력해진 겁니다. 네, 북한은 핵실험을 한 지 3시간 만에 수소탄 시험이 완전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 제재 압박을 하나의 적대적 행위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적대적 행위에 맞서기 위해서는 자기들은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해야 된다는 건데, 다른 한편에서 보면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표명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한반도 위기의 당사자인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경험으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남과 북은 반목과 대결이 계속되는 속에서도 각종 회담을 통해 상호 신뢰라는 중요한 역사적 자산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시기 북한의 핵 문제를 국제적 관리하에 두는 대신 북이 원하는 안전보장과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위기를 지금처럼 심화시키지 않고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앞선 두 정부의 노력을 계승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담대한 여정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2017년 5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목표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 정부는 한반도의 영원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대북 평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반도의 시대적 소명은 두말할 것 없이 평화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습니다. 흡수 통일을 추진하지도 않을 것이고 인위적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한반도의 영원한 평화 정책을 위해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합니다. 대화와 교류를 통해 남북 간 신뢰를 다시 회복하도록 하여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 충돌 위기와 갈등을 줄여갈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남북 간 소중한 합의들이 흔들리거나 깨지지 않도록 법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경제 지도를 그려가겠습니다. 단절된 남북을 경제벨트로 새롭게 잇고 끊겼던 철도를 연결해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교량 국가로 함께 발전 번영해 나갈 것입니다. 비정치적 교류 협력 사업은 정치, 군사적인 상황과 분리, 일관성을 갖고 추진하여 남북 화합을 이루는 계기를 만들고 민족 동질성 회복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남북 간 신뢰를 조성하고자 우선적으로 이산가족 상봉과 고향 방문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북한이 참가하는 평화올림픽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며 군사 붕괴선에서의 적대 행위를 상호 중단하여 군사 충돌 위기를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단절된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남과 북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잘 사는 한반도, 핵과 전쟁의 위협이 없는 우리 모두가 꿈꾸는 평화로운 한반도가 실현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 우리 운명을 결정할 수 있을 만큼 국력이 커졌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도 분단 극복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국민 속으로 국민과 더불어 국민과 하나 되어 평화 담론을 확산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민 중심의 열린 정책 건의를 실시하고 소통으로 공감하는 통일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갈등을 넘어 국민 통합을 이루는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적극적인 평화 공공외교를 수행하여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드는 데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이제 지난 100년의 역사를 결산하고 새로운 100년을 위해 공동체의 가치를 다시 정립하는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보수나 진보 또는 정파의 시각을 넘어서 새로운 100년의 준비에 다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바람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성숙한 민주주의의 힘으로 평화로운 한반도를 반드시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네, 이제 강연 시간인데요. 강연에 앞서서 먼저 김동영 수석 부의장님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김동영 수석 부의장께서는 서울대 물리대 학생회장 및 서울대 투쟁위원장으로 6.3 대1 군력외교 반대투쟁을 주도하셨으며 이후 민주화 운동으로 모두 4차례의 옥고를 치르셨고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마지막으로 해금되는 등 민주화 운동에 헌신하셨습니다. 제13대부터 17대까지 5선 국회의원과 정무 제1장관,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대표 상임위장, 대통령 국민통합특별보좌관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 세계 한인 상공인 총연합회 이사장 및 민주화 추진협의회 공동이사장, 그리고 김영삼 민주센터 이사장이시며 올해 9월 1일부터 우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The Executive Vice Chairperson Kim Dong-young presents a valuable lecture. Title is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Role of Overseas Koreans. And his bio is President of the Student Association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led the struggle against unfair South Korea-Japan normalization talks, went to prison 4 times for his political activities, supported President Kim Young-sam and President Kim Dae-jung, 5-time member of Korean National Assembly, head chair of the National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Council, currently chair of the World Korean Business Association, Association for Advancement of Democratization, Kim Young-sam Democracy Center. This September, he became the executive vice chairperson of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of the Republic of Korea. 네, 한반도 평화와 재동포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김동영 수석 부의장께서 강연하실 텐데요.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은 분들의 참여와 축하 속에서 워싱턴 협의회 출범식이 아주 원만하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18기 민주평통이 시작해서 그동안에 다른 지역에서도 출범식이 있었고 또 각종 회의가 또 그 외에 14를 선언을 기념하는 강연회 등이 있었는데 어느 때보다도 참 높은 참석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일본 출범식에도 갔었는데 전례 없이 많은 분들이 거의 전원이 참석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18기 자문위원 여러분들이 얼마나 정말 책임감, 참여의식이 강한지 이런 것을 몸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께서도 이런 소식을 듣고 지난번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18기 평통에 대해 정말 추진력이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기대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민주평통의 소기의 목적을 이루는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생활을 할 때 또 그뿐만 아니라 민화협을 대표를 하면서 해외 지부를 만들고 또 제가 1993년에 세계 한인 상공인 총연합회를 만들어서 해외의 많은 지역을 다니고
동포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동포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 동포들이 이국 땅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말 열성적인 우리 한민족 특유의 인내심 그리고 성실, 근면성으로 해서 성공적인 삶을 이루고 또 개인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그런 또 동포 사회도 성공적으로 잘 이루면서 조국에 대한 애정과 그리고 조국에 대한 많은 협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해외 동포에 대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한민족의 한 일원이라는 한 성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참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해외 동포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지금 우리는 해외에 750만이라는 동포 사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국의 인구 비로 본다면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높은 비율의 해외 동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50만 동포의 거의 90% 이상이 우리 주변 4대 강국에 있습니다. 일본, 중국, 러시아를 CIS 국가를 비롯한 러시아 그리고 이곳 미주 이곳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4대 강국은 대한민국의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 통일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라들입니다. 이런 4대 강국에 집중적으로 살고 계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50만 동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는 큰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지금 중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에 살고 있는 해외 동포의 이민 역사를 보면 150여 년으로 올라갑니다만은 이분들의 경우는 정말 어쩔 수 없어서 갔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배고픔 때문에 남부 예대에서 저 연해주로 가기도 했고 또 간도 지방으로 가기도 했고 또 우리가 나라를 빼앗긴 뒤에는 탄압 때문에 때때로 징용으로 그리고 독립운동을 해서 가신 분이 있었습니다만은 미주 동포들은 이분들과는 좀 다른 진취적인 그런 기상을 가지고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갔던 분들이어서 다른 지역의 동포와는 조금은 다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주 동포 사회에 거는 기대가 저는 매우 크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요사이 걱정이 많으실 것입니다. 북한의 핵실험 그리고 연이은 미사일 도발로 인해서 지금 한반도 주변 정세가 매우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북한은 처음에는 자기들이 핵이 자기 체제를 지켜줄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핵 개발을 시작했습니다마는 이제는 또 다른 망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핵을 완성하는 단계에 이르니까 이 핵을 가지고 사실은 적화 통일을 이룰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망상을 가진과 동시에 또 핵을 완성해 가지고 핵 보유국이라는 자격을 가지고 미국과 1대1 협상을 해보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그들의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라는 그런
공감대를 가지고 유엔 등을 통해서 압박과 제재를 지금 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결코 국제사회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저는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도발을 이렇게 하면은 할수록 국제사회의 제재는 더욱 강화될 것이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결국은 저는 이 장기간 계속되는 제재 때문에 결국은 고립을 면치 못할 것이고 생존의 한계를 봉착해서 결국은 북한이 어쩔 수 없이 대화의 장,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번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강도 높게 제재와 압박을 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핵 문제의 해결은 그러나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지금 이 핵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의 일부 에서는 선제 공격이라든가 예방 전쟁이라든가 하는 군사 옵션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 있지만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 결과, 만일의 경우 전쟁으로까지 발발한다면은 그것은 고스란히 우리에게는 큰 참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지상 목표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내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절대 우리가 물러설 수 없는 최후의 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정부는 어쨌든 한미 동맹을 기축으로 해서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평화를 지켜내고 그러면서도 참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비핵화 대화를 만들어내서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그리고 나서 통일의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은 북한의 핵 문제가 압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통일의 이야기를 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만은 또 대화를 이야기한다는 것이 지금은 좀 어색한 이런 상황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엄동설한이 지나면은 봄은 오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이 긴 역사로 본다면 이것 또한 지나가는 한때의 경랑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봄이 올 때를 대비해서 그때 뿌려야 할 씨앗을 준비하고 밭을 갈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작업을 우리는 지금 북의 압박과 제재를 가하면서 동시에 그런 역할을, 그런 일을 준비해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민하협 대표 시절에도 남북관계가 매우 어려워서 사실상 교류 협력이 어려울 때에도 평화를, 통일 이유를 상정해서 북한의 나무 심기 같은 사업을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좀 긴 안목으로 남북관계가 대전환을 이루게 되는 그런 시기에 대비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평통에 관해서 여러분께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민주평통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평화통일의 의무, 그 의무를 대통령이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통일정책 그리고 대북정책에 대해서 자문을 해야 하는 그런 헌법상의 기구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국민들의 통일 의지를 결집시키는 일, 그리고 통일 기반을 확충하는 일, 이런 일이 또한 우리의 임무이기도 합니다만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자문위원이 통일에 관련해서 국민들의 역량을 이끌어내는 일을 해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문위원을 대통령께서는 지역사회의 리더이기 때문에 그 리더로서의 역할을 또 함께 주문한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좀 우리 동포사회에서 우리 민주평통이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더 많이 좀 해주셨으면 하는 제 나름대로의 바람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동포사회의 단합, 발전, 그리고 앞으로 차세대들을 좀 우리가 통일 전사로 발굴하고 그들에게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게끔 하는 그런 작업들이 지금 우리 동포사회 자문위원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가져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동포사회도 본국에 못지않게 통일정책이라든가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많은 갈등이 대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는 극복해내는 일을 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포사회가 통일과 관련된 문제라면 하나가 되어야 한다. 만일에 통일정책이나 대북정책에서 갈등이 생긴다면, 그로 인해서 분열이 생긴다면 참 통일정책이 힘을 잃을 뿐만 아니라 또 그리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를 만드는데, 통합이 되는데 앞장서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78기 민주평통은 통일정책과 관련해서 여와 야를 뛰어넘고, 그리고 보수와 진보가 함께 합의를 할 수 있고,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국민적 합의로 만들어낼 수 있는 통일에 관한 헌장이라고 할 수 있는 통일 국민 협약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지속 가능한 통일 정책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통일의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통일 헌장 제정에 통일 대장전을 만드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아주 어려운 위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위기를 딛고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위기를 딛고 일어선다면 저는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 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대한민국이, 우리 한민족이 21세기에는 위대한 한민족 시대로
만들 수 있다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렵고 참 답답하기는 합니다만은 우리 역사 5천년의 역사에서 한 번도 어렵지 않은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다 극복해 냈습니다. 우리가 1945년 나라를 정부를 세울 때만 해도 사실은 우리는 가난했고 그 분단 국가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6.25라는 참혹한 동족 상잔의 전쟁을 치러냈습니다. 이런 난관을 극복해서 우리는 11번째, 12번째가는 경제대국을 건설을 했고 그리고 선진민주국가로 도약을 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난 이후 150여 개 국가가 탄생을 했습니다마는 우리와 같이 완전하게 산업화를 이루고 완전하게 민주화를 이룬 나라는 단 하나 우리밖에 없습니다. 참 우리 민족은 그만큼 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국민입니다. 이것 누구의 선물이 아닙니다. 우리 해외동포, 우리 국민들이 우리 땀과 눈물로 이뤄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북관계가 어렵고 국제 환경이 어렵더라도 저는 이런 우리가 이뤄놓은 실적이라든가 이런 저력을 믿고 절망하지 말아야 한다. 기필코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우리 스스로가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750만 해외 동포와 그리고 한반도의 7,500만이 하나가 돼서 나간다면 우리가 분명히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되고 그리고 사실 위대한 한민족 시대가 21세기가 위대한 한민족 시대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희망이 아닙니다. 지금 모든 흐름이 우리한테 저는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세계의 문명의 중심이 지금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아 태평양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시아 태평양의 중심에 저희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한민국은 저 동쪽 끝에 있는 극동의 작은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세계의 중심, 문명의 중심에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대의 큰 흐름이 우리한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글로벌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경이 낮아져서 그리고 지금 사람뿐만 아니라 상품이라든가 자본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자유롭게 왕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글로벌 시대는 우리나라 같이 자원이 부족한 나라, 국토 면적이 적은 나라일지라도 세계로 중심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11번째 경제대국 그리고 6번째 수출대국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글로벌 시대가 왔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적 큰 흐름이 우리한테 유리하게 올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세계의 중심국가를 만들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가진 민족이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국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류가 아시아, 미주를 넘어서 저 남미까지 도도히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제일 처음 한류
이야기할 때 뭐 대장금이라든가 또 뭐 겨울연가라든가 그 하는 일종의 드라마의 일부가 찬사를 받는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드라마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으로 그리고 세계의 젊은이를 열광케 하는 K-팝이 지금 세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제 K-팝에서 더 나아가서 패션이라든가 뭐 음식이라든가 많은 문화 부분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문화는 세계부터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한민족이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외침으로 시달리고 가난하고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 혈관에 흐르고 있던 그런 창조적인 이 DNA가 그동안에 억눌려 있었습니다만은 이 산업화를 이루고 민주화를 이루면서 이런 능력들이 이런 DNA가 분출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한류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것은 한류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창조적인 우리 국민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능력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민족은 자격을 가진 민족이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의 건국기념을 잘 아실 것입니다. 홍익인간입니다. 널리 인간에게 이익을 주자는 것이 우리의 바로 건국 이념입니다. 여러분 제가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훌륭한 건국 이념을 가진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국민이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 못지않게 참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그런 국민이고 민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대의 큰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 시대가 오고 글로벌 세계가 전개되고 있고 이런 것들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그런 능력과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기필코 우리가 세계 중심 국가에 진입해서 그리고 위대한 한민족 시대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해외 동포를 이야기할 때 낙지 생근 낙엽 귀근이라는 말을 합니다. 떨어질 낙자에 따지자 날생자 뿌리근따 낙지 생근 떨어진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낙엽 귀근은 잎이 떨어져서 뿌리로 돌아간다. 떨어질 낙자 잎 엽자 돌아갈 귀자 뿌리근자 그래서 낙엽 귀근이라는 말을 흔히 해외 동포를 이야기하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떨어진 그곳 즉 거주국에서 뿌리를 내려서 성공한 그런 시민이 되고 그리고 낙엽이 뿌리로 돌아가듯이 여러분들의 가슴이 조국을 향하는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 미주사회 동포 여러분들이 우리 해외 동포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표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그동안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공해서 성공한 커뮤니티를 이루고 그리고 조국에 기여하는 많은 일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750만 해외 동포의 역할이 저는 제일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해야 할 역할이 바로 우리 국가 목표인 선진된 통일 국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통일되기 위해서는, 한반도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미국의 의회라든가 정부라든가 언론, 그 시민사회단체, 조야에서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 한반도의 평화가 동북아의 평화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고, 또 한국이 통일되는 것이 바로 미국에도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열성적으로 그런 역할을, 여론을 만드는 일, 그리고 그런 세력을, 동조 세력을 만드는 일을 여러분들이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바로 흔히 앞서 말씀드렸지만 민간 외교관으로서의 공공 외교를 담당해 달라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미국의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일, 이런 일에 관심을 좀 더 가져줬으면 합니다. 선거에도 열심히 참여해서 보팅 파워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 정치도 지금 풀뿌리 참여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가도 사실은 유권자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민주평통이 250만 미주 동포 사회의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런 정치 참여 운동도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사실 우리 미주 동포 사회가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같은 것은 한국 정부의 힘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걸 만들기 위해서 우리 민주 동포 사회가 얼마나 많이 역할을 했는지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FTA가 약간의 지금 한미 FTA가 지금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만, 한미 FTA가 체결될 때도 우리 동포 사회는 많은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일은 지난 2009년에 연방하원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던 일본군 강제위안부 결의안을 참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일본은 많은 막강한 로비를 하면서 이걸 저지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포 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많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실 혼다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면서 결의안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연방의회를 상대로 법안을 만들어낸 최초의 사건이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저희 민주평통의 미주의 운영위원이셨던 그 김동석 의원 같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역할을 했던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오기 전에 지금 서울에서 추석 연휴 때 많은 영화가 상영되고 있는데 추석 연휴에 가장 인기 있는 영화 중에 하나가 I Can Speak라는 영화입니다. 그게 이제 바로 위안부 결의안이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의 극영화인데, 우리 김동석 의원이 카메오로 여러 차례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이렇게 참 의회를 상대로 한 그런 우리 우리 미주 동포 사회가 이런 역할을
해서 참 금자탑 같은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면서 좀 앞으로도 우리 동포사회가 좀 더 미국의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의회나 정부를 상대로 역할을 해낸다면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가지게 됐습니다. 앞으로 좀 우리 민주평통이 250만 미주 동포사회의 중심에 서야 하고, 저는 250만 미주 동포사회가 750만 해외 동포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신다면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을 올렸지만은 미주 동포는 다른 지역에 있는 동포와 다르게 참 진취적인 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세계로 먼저 나오신 분들입니다. 750만은 우리가 대한민국의 시대, 다시 말해서 글로벌 시대가 올 것을 미리 알고 파견해 나가신 분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 목표인 통일을 이루는 일 이전에 우선 급한 것이 우리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일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미국과 북한이 참 막말에 가까운 그런 대립을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로 평화가 위협받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해 주신다면은 저는 오늘의 이 위기도 거뜬히 우리 역사가 그랬듯이 극복해내서 오늘의 이 위기는 결국은 한때의 결국은 지나가고 마는 한때 경랑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는 오늘 이 위기를 우리 스스로가 극복해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자. 우리가 오늘의 대한민국이 만들었던 그런 우리의 저력을 우리 스스로 믿고 확신을 가지고 역할을 하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2주 동안 출범식을 위해서 강행군을 하실 텐데요. 다시 한번 워싱턴 동포의 뜨거운 마음을 모아 큰 박수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give him a big applause. 네, 다음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우리의 소원은 통일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Please stand up and we will be singing together. Reunification is our common aspiration. 다 같이 옆에 계신 분과 손을 잡아서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Please hold hands to the next you are. 이것으로 2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so much.
this city.